더 문제는 콜린 섭취가 많이 할수록 절선 암 사망률이 82%가 높다는 논문이 하버드대에서 나와요. 이번에는 철분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철분이 좋다,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는데요. 철분 섭취가 많을수록 암 발생률을 촉진한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철분은 사실 이 프리 라디칼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암성자 세포의 성장을 촉진하기도 하고요. 암도 사실 산소를 좋아해요. 그리고 채식으로 철분이 필요한 만큼은 충분히 섭취할 수 있고요. 그래서 논문을 보면 약물로 철분 배출을 시키면 증상이 개선되거나 암이 진행이 중단된다는 논문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을 권장할 수는 없지만 사열이 그래서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괜히 나오는 게 아니고. 자,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데 그러면 왜 식물성에도 철분이 있고 동물성에 철분이 있는데 왜 식물성 철분은 문제가 안 되고 동물성 철분은 문제가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요. 자, 동물성 철분의 특징은 뭐냐면 햄철인데요. 얘들은 우리 몸에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상관없이 몸 섭취하면 일단 흡수를 많이 시켜요. 그래서 동물성 식품 많이 먹는 사람들을 이렇게 혈액 검사를 해보면 혈색소 수치가 굉장히 높아요. 막 16 넘어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1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좀 적을 땐 12까지도 되고요. 채식인들은 주로 떠는데 왜 그러냐면 그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더 늘어도 안 돼요. 식물에 철분이 없어서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조사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식물에도 철분 합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부족할 때는 더 빨리 흡수되고 부족하지 않고 충분하면 흡수되는 거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섬유율과 함께. 이게 오묘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너무 어떤 부분들이 부족할 거 이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또 최근에 이제 콜린 같은 건 물론 암과 직접 연관은 없지만 달걀이 좋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을 이야기를 안 드릴 수 없는데요. 자, 달걀에 많은 게 이제 영양 중에 하나가 콜린이거든요. 이게 왜 또 그 각광을 받기 시작했냐면 이 콜린이 뇌세포 영양제 같이 알려졌기 때문이거든요. 기억력과 인지력에 기여를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뭐 콜린을 섭취하자. 자, 근데 재밌는 것은 달걀과 육식 증가가 늘었잖아요, 육식. 그러면 치매가 줄었을까요? 오히려 치매가 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섭취해서 치매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더 문제는 콜린 섭취가 많이 할수록 절선 암 사망률이 82%가 높다는 논문이 하버드대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그럼 왜 콜린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가? 이제 연구에서 이제 밝혀졌던 게 콜린을 섭취하면 대장에서 또 간으로 흡수돼서 간으로 가면 TMAO라는 물질로 전환이 된대요. 이 TMAO가 많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동맥경화, 심장병, 신부전, 암이 발생률을 증가시킨다는 것이 이미 의학계에서도 입증이 됐어요. 이미. 또 비타민 A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뭐 눈 건강 많이 사실 현대인들에게 걱정이 되죠. 핸드폰 많이 보고 컴퓨터 많이 쓰니까. 그래서 비타민 A에 많은 게 뭐냐 그 소간, 대부, 간염, 청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채식에도 비타민 A가 풍부하고요. 그 루테인도 그렇고 지아젠틴. 어쨌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좋은 음식, 암치유 음식 기준이 뭘까요? 그건 미국 영양학회에서 이미 보고가 됐어요. 어떤 얘기냐면 적합하게 계획된 채식주의자의 식이요법. 그것은 뭐겠어요? 적합하다는 게 어떤 단 거만 많이 먹고 이러지 말라는 뜻이죠. 그냥 야채도 먹고 현미도 먹고 콩도 먹고 이렇게 먹으면 된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먹으면 과일도 좀씩 가끔 섭취하고 건강식, 영양식이며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좋은 효과를 제공한다. 임신, 수유기, 유아기, 유년 시절, 청년 시기를 모두를 포함한 인생의 모든 라이프 사이클의 모든 시기에 적절하다. 심지어 운동선수에게도. 이걸 계속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방, 치료 다 좋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채식이라는 거죠. 암이 좋아하는 환경을 없애주면 되는 거예요. 없애는데 도움을 주거나 또 암이 싫어하는 환경, 즉 정상세포가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기. 어떻게 보면 말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될 수밖에 없긴 한데요. 염증 환경을 만들지 말아야겠죠. 염증은 암의 환경하고 똑같거든요. 그게 염증을 촉발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떨 때 뒤에 뽀로지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과식하면 생겨요. 고기 먹고 지방 많이 먹고 뭘 단 거 많이 먹어도 그렇고 또 어떨 때는 과로 스트레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없애주는 것이죠. 또 성장을 촉진, 증식시키는 게 문제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억제는. 그게 누가 한다고 하죠? 인슐린, IGF-1,
m도를 확산하는 게 뭐라고 하죠? 통성 단백질, 정제식품, 과식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를 없애는 게, 원인을 없애는 게 중요한 거고요. 반대로 황산화물질, 파이토케미칼, 섬유질. 이것은 해독도 하고요. 우리 장의 건강을 하게 만들고 결국 면역을 회복하게 만들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암치유 식이 전략으로 뭐 한 줄로 얘기하자면 자연식물식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일단은 섬유질과 파이토케미칼이 풍부한 음식, 채소 위주로 식단을 차리고 거기에 이제 당분을 제공해야 되는 탄수화물을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탄수화물 먹고요. 단백질이 또 우리 뭐 영양적인 측면도 있지만 먹는 맛도 또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가끔 뭐 단백질과 관련된 된장이든 뭐 콩이든 이런 것들을 섭취하시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이제 뭐 식전이라든지 이럴 때 과일 같은 거를 뭐 섭취하시면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이제 채식이라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항상 해조류가 빠지면 안 돼요. 해조류 꼭 집어넣으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버섯이라든지 김 이런 것들을 가급적 자주 챙기시면 뭐 크게 걱정 없습니다. 아까 했듯이 채소 위주로 식물 위주로 많이 드시면 그 다음 거는 뭐 조금 여유 있게 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거라 봅니다. 어쨌든 그거는 사람마다 사실 이 치유 전략을 얘기할 때는 그 암 환자의 현재 단계가 어느 정도이냐. 암의 이제 첫 진단을 받고 막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강력하게 해야 될 경우는 사실 음식을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안 먹는 게 더 중요해요. 아예 굶기는 거죠. 대신 근력을 유지해야 돼요. 음식을 안 먹으면 힘이 딸리고 아무래도 당분이 안 들어가니까 힘이 낼 수가 없거든. 에너지가 안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운동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절대 그러면 안 되고요. 근력과 최소한의 줄어들더라도 아무래도 덜 먹으니까 근력이 줄 수는 있는데 조금 주는 건 상관없지만 계속 줄면 안 되고요. 계속 근력을 유지하는 상태 속에서 식사를 적게 하면 적사로 빨리 좋아져요. 그래서 초기에는 단식이나 아주 극도로 줄이는 소식을 권장을 많이 하고요. 운동을 하면서. 그러면 일단 암을 어느 정도 억제시키고 나서 이제 약간 이제 아까 말한 그런 식으로 식사를 하시면 아주 쉽게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제까지 계속 얘기했듯이 암 치유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원인을 그대로 간직하다 보니까 길을 못 찾은 거죠. 그러니까 암은 없어졌는데 다시 재발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포기를 해요. 왜냐면 해도 안 되니까요. 사실 의욕을 날 수도 없고 길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마음속으로 포기한 환자들이 많죠. 그래서 결국 암 치유가 불가하는 것은 포기라고 보여져. 물론 길을 못 찾아서 포기한 것도 있죠. 그래서 암 치유는 그냥 간단해요. 길을 찾아서 모든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길을 찾고 두려움 없이 나을 거라 확신을 갖고 그냥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 몸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내가 몸이 제가 우리 환자들하고 상담할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연치유를 하는 분 한 예를 들면 그분은 자기가 자연치유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설렁설렁 하신 거죠. 내가 볼 때는. 특히 초창기 때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근데 물론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암이 확 줄어들지 않고 점점 커지는 걸 느끼고 있는데도 1년 이상을 그냥 놔두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고요. 몸이 보여주는 그 증상 또 경고들이 있거든요. 그것에 집중을 하면서 거기에 맞서 적절하게 대처를 하고 그러다 보면 계속 길을 찾게 되거든요. 확 자기만의 길을. 그래서 그 길을 그냥 걸어가면 결국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치유는 사실은 암치유의 끝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삶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건강해져요. 그리고 생각도 바꿔야 되죠. 더 평화롭고 여유로워지는 행복한 삶도 가능해져요. 그래서 사실 암치유 저가 교육을 하면서 저는 암치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삶을 바꾸고 결국 건강하고 행복한 길로 가는 것. 그 중에 암이 하나 없어지는 것 뿐입니다. 라고 꼭 강조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길이 저의 그 유튜브를 보고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얼마나 큰 길인지 이제 그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해보시면 압니다. 네, 감사합니다.